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조입니다. 오늘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이 부분은 어떠한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냐면 지도를 내놓고 그 나라의 위치와 그 나라의 특징을 매칭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그 팁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도상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사출도입니다. 별표할까요? 부여는 몇 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이었다?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이었다. 어떻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운데는 왕이, 제일 힘이 센 부족이 왕을 차지했겠죠.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4개의 부족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 사출도라고 하는데 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행정구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상당히 좀 약했죠. 심지어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4개의 부족이 왕을 교체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어떠한 냄새가 나죠? 이 동물 냄새가 나죠. 마는 말, 우가는 소, 저는 돼지 저자, 저팔계죠. 이 돼지 부족, 그리고 구는 개 부족입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무엇이 발달했다? 목축업이 발달했다는 사실.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업을 하는 이 반농 반목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이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은 왕이 죽었을 때 껴묵거리, 끼워서 묻는 거리와 왕을 평소에 모시던 이 시종들까지 같이 묻어버립니다. 왜? 왕이 죽어서도 모실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게는 100명까지 함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우제전복이 실시되었었는데 소의 발굽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치는 우제전복이 실시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달에 제천행사로서 연고가 실시되었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제천행사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추수가 끝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10월 달에 제천행사를 많이 했는데 부여에서는 특이하게도 12월 달 한겨울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 수렵, 사냥을 했었던 이 수렵사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 수렵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여에서는 일책 12법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배상하는, 혹시나 친구의 하이테크 펜 2,000원짜리를 훔치면 24,000원을 배상해야 되는 일책 12법. 그러고 보니까 부여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네요. 12, 12. 거기다가 부여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왜? 간통을 하거나 이 투기, 질투가 심한 부인은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해버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짱이었던 가부짱적 사회.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이 유목사회의 전통으로 형사치수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게 되면 이 형수를 비롯한 그 형의 가족들이 생계가 좀 막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치수제가 있었다는 점. 형수 버리지 마. 형사치수제. 그 다음으로 고구려를 살펴볼 텐데 고구려는 이 부여 밑에 있었던 나라죠. 이 고구려는 힘써 농사를 짓기보다는 어떻게 했다? 뺏어서 먹는 약탈 경제였습니다. 그 약탈 경제를 보여주는 게 집집마다 있었던 창고죠. 이 창고에다가 먹을거리 딱 쌓아 놓겠죠. 바로 부경입니다. 부경. 그리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부족이 연맹한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계루부 정도만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하다가 나중에는 계루부에서 왕을 배출하는 이 5부족 연맹국가였다는 점. 그런데 부여와 다르게 고구려는 점차 이 연맹왕국에서 중앙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거기다가 한군현과 투쟁을 주도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상당히 싫어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이 한사군을 몰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로 고구려가 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은 고구려 애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죠. 상당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고구려하면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서옥제입니다. 별표할까요? 무엇과 비교해서? 옥제의 결혼 풍습이었던 민며느리제와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서옥제는 사위 서자 집옥자, 여자 집 뒤에 사위 집을 만들어줍니다. 처갓집 뒤에 서옥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서 처갓집의 일도 돕고 노동력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다가 애를 놓고 애가 장성해지면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대릴사위제였던 이 서옥제가 실시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려는 10월 달에 제천행사로서 동맹을 실시했다는 점,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치수제의 풍습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옥저와 동해입니다. 이름하여 옥동자. 이 옥저는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나라고 동해는 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죠. 둘 다 물자와 물산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한테 갖다 바치는 고구려의 빵 셔틀 같은 나라, 이 옥저와 동해는 국가 발전 단계가 왕을 배출했다 못했다?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은 이 군장들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다? 읍군 삼노. 이 삼안에 신지읍차와 상당히 좀 헷갈리죠. 이 신지읍차와 헷갈리는 점을 어떻게 해결한다? 왕이 읍군 삼노. 이렇게 왕이 읍군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옥저는 이 소금과 어물, 해산물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옥저하면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민며느리제입니다. 별표할까요?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제의 민며느리제 비교해서 자주 출제되는데 이 민이 없다라는 뜻이죠. 민머리, 민얼굴, 민소매. 며느리인데 상당히 어린 며느리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녀를 아이고 너 참 참하다 우리 집에 며느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어린 소녀를 이제 시댁에서 데리고 와서 신부 수업을 시킵니다. 당연히 여자 집과 이렇게 상의가 되었겠죠. 그래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 신부 수업을 받게 되고 점차 크게 되면서 이제 진짜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자 집에다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진짜 며느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자 집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일종의 사고 파는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매매혼입니다. 그래서 옥제에서는 이 민며느리제 같은 이 매매혼이 실시되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가족 공동무덤을 썼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매장, 임시로 매장해서 이제 살이 썩겠죠. 그런 다음에 뼈를 추스른 다음에 큰 나무 목각에다가 죽은 순서대로 모십니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형, 동생 이렇게 가족 공동무덤을 썼었는데 이름하여 골장제, 뼈 골자, 장례 지낼 장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도 먹을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항아리를 두고 안에 쌀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먹을 게 필요하겠다. 이 내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옥동자의 동해입니다. 이 동해는 강원도 동해안 쪽에 위치한 나라였었는데 특산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떠한 특산품이 있었다? 과하마, 열매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말, 이 조랑말 같은 말이죠. 저는 이 슈렉의 동키가 좀 생각이 나네요. 거기다가 당궁, 활이죠. 이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 거기다가 방직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옷감이 상당히 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또한 왕을 배출했다 못했다? 왕을 배출하지 못한 군장 국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다? 옥저와 마찬가지로 왕이 읍군 혹은 삼노 합쳐서 왕이 읍삼, 왕이 읍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동해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부족, 이 부락만에 자신들의 경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함부로 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소나 말로 배상한다. 요즘에는 소나 말을 잘 기르지 않으니까 상당히 귀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소나타나 그랜저로 배상하는 이 책화의 풍습이 동해에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해는 족외혼, 자기 시족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 동성, 당연히 자기와 성씨가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이 족외혼의 풍습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족외혼. 그리고 동해는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해의 풍습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느냐, 이 사진을 내놓고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해 집터 유적입니다. 이 뻑큐가 아니고 이 뼈쪽 튀어나올 철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한자로 여자, 그리고 철자, 이 철자 여자형 집터가 발견된 나라가 어디다? 이 동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마한, 진한, 변한, 이 마진변, 이 사만입니다. 마한은 54개의 나라로, 진한은 12개의 소국이, 변한 또한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었는데, 마한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지금의 천안에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이 목지국입니다. 이 목지국의 왕을 마한의 왕이다 혹은 진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정도로 목지국이 가장 잘 나갔습니다. 사만하면 이 지역은 벼농사가 참 잘 되었겠죠.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제천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김제의 벽골제 같은 이 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 거기다가 이 벼농사는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혼자 하다가는 바로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공동 노동 조직이었던 두레를 운영했다는 점, 그리고 사만은 제천 행사를 2번 했었는데 5월달과 10월달에 씨 뿌리고 나서 한 번, 추수하고 나서 한 번, 5월달 이 수린날이라고 해서 지금의 단오입니다. 그리고 10월달은 지금의 추석, 이 10월달의 계절제, 5월달의 수린날과 10월달의 계절제, 제천 행사를 2번 했다는 점. 그리고 사만하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더라. 제사는 누가 담당했다? 천군, 하늘의 군장. 정치는 신지와 업차가 주관하는 철저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습니다.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구역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이 소도라고 불렀었는데, 큰 나무에다가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이 귀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죄인들이 소도까지 도망가게 되면 신지와 업차가 잡으러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잡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습니다. 소도가 있었던 지역임을 알려주는 유물, 혹시 솥대라고 본 적이 있나요? 긴 나무 장대 위에 나무 세 조각이 있는,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을 연결해주는 존재, 이 새가 인간의 뜻을 하늘에도 전해주고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도 전해주는 이 솥대의 흔적이 바로 이 소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만하면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변환에서 철을 많이 생산했다는 점. 별표할까요? 철, 일종의 철 상품권이 만들어졌었는데 동이새입니다. 이 동이새가 낙랑과 외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었었는데, 특히 이 변환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구야국이죠. 이 구야국은 지금의 김해입니다. 김해의 한자를 살펴볼까요? 성시김자도 되지만 쇠금도 되죠. 쇠바다, 쇠가 철철철, 철이 철철철. 철이 철철철 했었던 지역은 사만 중에서 어디다? 바로 변환. 철은 상당히 녹이 잘 쓸고 잘 변하죠. 철은 잘 변합니다. 변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초기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내놓고 지도의 위치와 각 나라들의 특징만 잘 매칭시키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